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우수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우수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속에 정말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능력을 잘 지켜줘야 돼요. 그거는 무시하고 무조건 교과 내용만 막 학습하면 똑똑해질 거다, 우수한 아이가 될 거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인 그런 시간을 볼 때, 긴 시간을 보고 우리가 내다보고 아이들을 키워나간다고 할 때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기초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제가 관찰력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관찰력. 관찰이 뛰어나다, 관찰력이 뛰어나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럴 때 부모님들은 어떤 기준 갖고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말을 하느냐면은, 어떤 아이가 어디에 흥미를 가지고 굉장히 몰두할 때, 몰두만 하고 있으면은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관찰을 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지적인 프로세스, 정신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프로세스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하면은, 관찰을 잘하면 뭐가 좋아지느냐면은 학습이 좋아져요. 학습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습이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지식이 축적이 되는데, 그 지식 중에도 아주 차별화된 지식이 축적돼요. 그 아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차별화된 지식이 축적된다. 이걸 차별화 지식 축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요. 요즘에요,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잘 알다시피 우리가 늘 컴퓨터에서는 구글이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잘하는 애플이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무슨 요즘에 엔비디아라는 회사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 회사들, 아마존이라는 거. 미국에 다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 대단한 회사들. 그런 데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느냐? 바로 이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이 관찰력은 바로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찰력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관찰력이 높은 아이들은 성공하는 영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영재. 영재 중에도요, 실패하는 영재도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IQ가 대단히 높고 우수하지만 나중에 수학능력 시험 볼 때, 대학에 갈 때 한번 보세요. 그 아이가 그 IQ 수준만큼 가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영재라 그러면 2%, 상위 2%, IQ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상위 2% 그러면 IQ 130을 말하거든요. 130 이상을 영재라고 하는데, 그 130 이상 되는 아이들이 정말 상위 2% 아이들이 가는 그런 대학에 가는지, 아니면 상위 10% 애들이 가는 대학에 가는지 한번 잘 두고 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들을 잘 발견해서 그 아이를 체계적으로 잘 도와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관찰력에 관한 세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요, 자,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모양의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이입니다. 차이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나무 잎과 잣나무 잎은 다르죠. 소나무 잎과 잣나무 잎이 어떻게 다른지. 똑같이 생겼어요. 바늘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지만은 소나무와 잣나무는 모양 그 자체도 약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잎사귀도 다릅니다. 아이가 보고 그런 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내야지 무조건 어떤 거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만 있다, 그걸 관찰력이 높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모양의 차이를 잘 찾아내는 아이, 대단히 똑똑한 아이고, 그런 아이들이 관찰력이 높은 거예요. 또 단풍잎이라는 것하고 은행잎하고, 가을에는요, 단풍잎은 색깔이 빨갛게 물들지만은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잖아요. 그런데 단풍잎과 은행잎은요, 사실은 여름에 그 잎사귀가 막 생길 때는 색깔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것 속에서도 또 우리가 차이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름의 잎사귀하고 똑같은 은행잎이라도 여름의 그 은행잎의 색깔하고 가을의 은행잎의 색깔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에 의해서 변화되는 차이, 이 차이를 잘 찾아내는 아이가 관찰력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트를 짓잖아요. 아파트를 짓는데도 어떤 아파트는 10층짜리도 있고요. 어떤 아파트는 굉장히 높은 40층 아파트도 있죠.
자, 10층짜리 아파트와 40층짜리 아파트 뭐가 다른가 하는 거죠. 높이가 다르죠. 물론 높이만 다른 게 아니죠. 자, 거기서 우리가 알아둘, 자, 뭐가 다를까? 이런 거죠. 사실은요, 높이 지으려면요, 굉장히 철골이나 뼈대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잠실에 123층짜리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롯데 월드 타워라는 것이 있어요. 123층. 어마어마하게 높죠. 사실은 대단히 높은 건데, 이렇게 이 높은 빌딩을 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낮은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이죠. 모양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양의 차이. 두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사물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조금 어려운 단계는 뭐냐? 바로 사람의 행동의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의 차이. 엄마의 표정이라든지, 엄마의 말투라든지, 친구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친구의 말투라든지, 선생님의 표정, 선생님의 말투, 그 다음에 몸짓 같은 거 있거든요. 몸짓, 손짓. 이런 것이 다르다? 지난번하고 다르다. 지난번하고 뭐가 달라졌지? 이런 거죠. 이런 거를 빨리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나중에 조직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한다. 요즘엔 뭐 대학교에서도 복잡한 그런 인간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학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친구들 간의 인간관계가 있어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그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이런 걸 빨리 찾아내는 아이가 바로 똑똑한 아이인 거죠. 이런 아이가 바로 나중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그 차이를 잘 찾아내지 못했다. 성공하기 어려울걸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조직 속에서 이런 거를 잘 찾아내야, 변화되는 거를 빨리빨리 잘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친구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더 친한 것 같고요. C라는 아이는 조금 더 먼 것 같고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성이라고 그러는데, 사회성이라고 하는 너무 포괄적인 말이에요. 그 아이가 사회성이 없다는 말은 그런 친구들 간의 네트워크를 빨리빨리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했다는 것이죠. 조직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조직의 어떤 네트워크를 빨리빨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관찰력이 높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릴 때는요, 유학이라든지 이럴 때는 사물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물의 모양을 변화되는 걸 찾는 건 중요하지만 조금 커지면 인간관계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 작용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캐치를 하고 그런 거를 잘 대처하는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맥락과 의미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맥락과 의미 파악. 이 맥락과 의미 파악이라는 게 뭐냐? 조금 어려운 거예요. 관찰이 바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관찰이. 맥락과 의미라는 게 뭐냐? 맥락이라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도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뒤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뭐 데이트할 수도 있고요. 친구 간에 약속도 했는데 자꾸 안 나오고 계속 늦게 나오고 이런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하고 만나는 거를 조금 멀리 하는 거가 아닌가. 이런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락과 의미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의미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지.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인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거부하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빨리 파악을 해요. 이건 말 속에 없어요. 특히 동양이 훨씬 심해요. 그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걸 대개가 솔직하게 말로 하지만은 동양 사람들은 이런 걸 말로 하지 않고 애둘러서 그냥 둘러서 얘기를 해요. 싫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뭐 약속을 했는데 뭐 일이 있어서 못 간다든지 또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이유를 대면서 하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그 사람의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맥락과 의미를 빨리 파악하는 거죠. 이게 바로 관찰이에요. 관찰이라는 것이 아주 그냥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어릴 때 어떤 사물에 대한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인간에 대한 그런 행동의 관찰, 그 다음에 이런 의미나 맥락의 관찰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나 맥락을 잘 발견하면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면요, 마이크로한 분야가 있고 매크로한 분야가 있다고 그래요.
마이크로한 거는 작은 거죠. 미세한 거죠. 여러분들 경제학도 미세한 것이 있어요. 아주 작은 거죠. 수치로 주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매크로한 경제가 있어요. 매크로. 세계 경제 중에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큰 그림도 보고 마이크로한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이크로한 것만 본다거나 큰 것만 본다거나. 여러분들 현배경을 들여다보고 그것만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큰 맥락을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관찰력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관찰력을 작게만 볼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맥락 속에서 관찰을 봐야 돼요. 그래서 관찰력이 높은 아이들은 성공하는 영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주제 속에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는 사물의 모양 차이를 잘 발견하는 거. 사물의 모양 차이. 이거는 모양,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 이런 것까지 다 발견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 행동의 차이를 발견하는 거. 그다음에 3번째는 맥락과 의미의 차이를 발견하는 거. 이렇게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특히 영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잘 개발시켜 주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재냐 영재가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재성이 보인다면 그 영재성을 잘 개발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찰력은 영재성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영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